현숙님은 낯설에 출연하기 전까지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피해 안 주고 혼자 감당하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처음에는 아니 어제 현숙님의 마지막 선택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현숙님이 광수님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다녔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었죠. 근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속았던 게 맞았던 거예요. 현숙님은 진짜 진심으로 광수님에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뭐 어차피 똑같은 둘이긴 하지만 만약 광수님이 현숙님과 실제로 잘 되었을 때 이제는 광수님이 과연 현숙님을 감당할 수 있을까란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지금은 현숙님이 너무 좋으니까 똥을 싸질러도 그저 예쁘고 귀엽게 보이니까 뭐든 좋게 보이겠죠. 그런데 과연 시간이 흘렀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행동을 가진 여자인데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건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광수님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광수님도 가만 보면 사람이 참 없어 보이는 게 벤츠 타고 명품만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정말 광수님 보면서 사랑과 명품이 반비례한다는 걸 다시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 매번 말로는 영식이든 누구든 본인이 우위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영식님과 먼저 데이트를 하고 온 현수님한테 뭘 그렇게 찌질하게 물어보고 강요를 하는지 본인은 장난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 스토킹의 시작 아닌가요? 본인 스스로가 이런 궁금증에 대해 안 참아지니까 그리고 불안하니까 그래서 집착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더 대박이었던 건 현숙님이 광수님의 부담 때문에 웃었던 걸 가지고 현숙님도 좋아서 웃었다고 표현을 하던데 아니 이 정도면 소시오패스 아닌가요? 아무리 여자 경험이 없고 여자를 몰라서 저렇다고 좋게 표현을 해준들 이건 여자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모른다고 표현해야 하잖아요. 웃음의 종류가 어떤 웃음인지에 대해 인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기에 낯설이 고작 5박 6일이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해선 안 되는 사람인 걸 더더욱 알게 되는 시간인 거고. 근데도 우리 현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광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경험해 봤으면서도 그게 좋다고 너무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었죠. 결국은 다른 사람도 아닌 광수님을 선택했는데 이 정도면 지금까지 현수님 편만 들면서 광수님 욕한 사람들 모두 다 취소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저 또한 포함해야죠. 아니 거기 출연한 사람 및 광수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말을 했잖아요. 현숙님이 광수님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끝이라고. 무조건 오해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그리고 영숙님이 차 안에서 영수님에게 현숙님이 광수님이 아닌 영우님에게 처음부터 호감 있었던 걸 말을 해줬다는 건 모든 여자 출연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현숙님은 모든 걸 뿌리치고 본인 고집대로 광수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도 웃긴 게 단지 미안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했다는데 이걸 보고 어느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냐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숙님이 광수님 거절을 못하는 게 아닌 안 하는 이유에 대해 떠도는 소문이 뭐냐면 광수님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좋아한다. 이런 어이없는 말들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처음에 이런 소문들 보면서 생각은 무슨 정말 어이없는 말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지나쳤거든요. 그리고 현수님도 나름 판교에서 변호사 하고 있으니까 무슨 돈이 궁해서 저런 남자한테 저러냐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니 이런 현숙님이신데 그러고도 남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전에 데이트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리고 미안해서 고작 그런 미안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원래 최종 선택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건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광수님처럼 들이대는 남자가 정말 광수님 딱 한 명뿐이었을까? 그럼 매번 사회에서도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가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왜 유독 광수님한테만 더 미안해서 거절을 못하는지 아님 방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이없는 돈 때문이라 말들조차도 무시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갓 20살도 아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여자가 돈 때문에 남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청렴결백 뭐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현숙님이라고 한들 예외는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그래도 현숙님이란 사람 자체에 대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비록 광수님을 선택했을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게 이번에 영식님과 1대1 대화하면서 현숙님이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자기는 결혼 로망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집에서 맞아주는 사람은 배우자가 퇴근하는 게 너무 좋고 늦게 퇴근해서 집에 오는 사람은 배우자가 기다린다는 게 안도되고 그러다 서로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감정이 현관문 앞에서 부딪히는 그런 로망. 아무튼 이런 로망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로망을 더 말을 한 게 뭐 입국 심사장에서 길게 줄을 서 있어도 안 싸우고 두런두런 재밌는 얘기하는 그런 로망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현숙님의 소소한 로망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현숙님이란 사람이 정말 마음이 고픈 사람이구나. 마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광수님이 아무리 뭐같이 해도 그래도 그 마음은 진심이라 생각하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 소중한 내면의 마음을 잘 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구나. 아무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웬걸 아무리 이런 사람이라고 한들 현숙님이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미안한 마음에 광수님 선택을 한 이유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그 미안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안함이 아니에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미안함이었던 거죠. 자기 미안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어떻게든 풀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상처받고 오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 미안한 마음이 더 큰 거예요. 희망 고문으로 상대가 힘들어할 상황보다도 현재 내 미안한 마음이 먼저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는 현숙님이 뭘 하든 이제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너무도 착했기에 광수님의 광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견디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견딜만 하니까 견딘 게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냥 견디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 받는 게 부담스러우면서도 좋기도 했던 거예요. 본인도 그걸 느끼고 즐기곤 했었으니까 마지막에는 광수님의 말은 항상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거예요. 광수님 외모가 못생긴 게 싫었던 거지 그 마음이 싫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현숙님의 솔직한 속내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현숙님조차도 왜 지금까지 혼자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랬던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 주길 바랬고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나에게 광적으로 다가와 줬고 그러다 만남에 대해서 포기하고 집 밖으로 안 나갔는데 이제는 다시 용기 내서 만남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어라? 또 나란 여자의 본 모습이 나와버리네. 그리고 내가 첫눈에 반한 사람은 역시나 운명이 비켜가네. 만약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 과연 뭐가 문제일까? 운명이 문제일까? 아니면 현숙님이란 사람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일까? 마지막으로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뭐였냐면 현숙님이 광수님과 밥을 먹으면서 한 말이에요. 일단 다짜고짜 나를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이 말 뜻이 뭐예요? 광수 너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현숙님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예요? 나는 상처받는 게 너무 싫다. 하지만 넌 계속 나에게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네요.